북한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뉴저지에서 한인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뉴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밤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놀이가 오늘 밤부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주간에 미 전역에서 4,700만 명 가까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뉴욕 인천 구간 항공편의 출발과 도착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로 최근 한국의 언론 등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뉴저지에서 한인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인 동포 사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특별 초청 통일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 동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북외교 중심에서 활약한 바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냉전 구도,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끈기 있게 외교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포 사회가 양국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형제자매나 부모님들이 전쟁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의 교민들, 특히 지금 이 뉴욕 쪽은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많이 여기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세현 전 장관은 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비핵화와 수교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전 세계 정상들이 몰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일부 미 정보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의 진전에 매우 낙관적인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라운드가 9월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오는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위치해 있으며 지난달 1일 백악관을 예방한 김명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공개할 만한 어떤 발표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일 밤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놀이가 오늘 밤부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4일 밤 9시 25분부터 맨하탄 23에서 40 스트리트 구간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이스트리버에 정박한 총 7개의 바지선에서 분당 3천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려 25분 동안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오늘 밤 9시에는 뉴욕시 브롱스 코앞시티가 주최하는 불꽃놀이가 리틀 리그 필드와 코앞시티에서 펼쳐집니다. 4일과 6일 이틀 동안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보드윅 주변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마련되며 특히 코니아일랜드의 명물인 대관람차 윈더휠 너머로 장관을 이루는 불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몬탁 엠브렐라 해변에서는 4일 밤 9시 15분부터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는 허드슨 리버에서 4일 밤 9시 30분부터 불꽃놀이가 열리고 버겐 카운티 해켄색과 레오니아, 리치우드 등지에서도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주간에 미 전역에서 4,700만 명 가까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연합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8일까지 미 전국에서 약 4,69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교통수단 유형별로 보면 3,97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면서 지난해에 비해 5.1%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고 항공 여행객 수는 376만 명으로 7.9%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기차나 버스, 배를 통한 여행객도 35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5.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연합은 독립기념일 주간 동안 오늘이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 혼잡한 도시의 경우 교통량이 평소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주간을 맞아 뉴욕시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이번 주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 형태로 $1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의 한계를 알라 Know Your Limit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며 이번 주말까지 5개 보로 전역에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각 경찰서별로 실시되며 무작위 음주 측정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8일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 형태로 $1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오후까지 파트너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할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파트너 앱에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 택시를 호출할 때 나오는 결제 섹션에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메모리얼 데이부터 독립기념일 사이에 6주 동안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소보다 배 이상 높게 발생하며 연간 사망자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이 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승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인천 구간 항공편의 출발과 도착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지연 사태로 인해 항공편 환승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항공권을 재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여객기 다수의 기내식 공급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해진 스케줄이 지연되고 후속 비행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 인천 구간 항공편의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상화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존 기내식 사업 파트너인 LSG와의 계약이 만료된 1일 0시 이후부터 신규 파트너인 게이트 고메 코리아에서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었는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산량이 1일 3,000식 수준에 불과한 샤프도앤코가 기내식 공급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1일 기내식 수요는 약 3만 명분으로 1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80편의 항공기 중 80편 모두 지연 또는 결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국제선 7편이 기내식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고 16편은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운항했지만 미주 노선 항공편에는 기내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주 노선 외에 기내식을 받지 못한 승객들에게 $30에서 $50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연 사태로 인해 항공편 환승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항공권 재발급을 위해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던 시민권 발급이 최근 들어 최장 2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민국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 케이스는 73만여 건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2015년 12월과 비교해 무려 87%가 급증했다고 NBC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시민권 신청 적체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놀란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7 회계년도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은 한 분기당 평균 25만 3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신청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관용 정책에 따른 미립국 아동 격리 수용으로 세간의 거센 비판에 시달리는 국토안보부가 이민 세관 단속국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로널드 비티엘로 국경세관보호국 부국장 대행을 IC 부국장 겸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티엘로 국장 대행이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9일 IC 일부 직원이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달라는 서한을 닐슨 장관에게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IC 조사관 19명은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때문에 불법 인신매매, 마약 거래, 사이버 범죄, 적발 단속이라는 IC의 고유 임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IC 해체 후 불법 체류자 단속과 구금 추방은 별도의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기능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이동은 최근 아동 격리 수용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그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으로 간주돼 온 IC에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IC 해체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고 미립국 가족 재결합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위에서 IC 폐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가 노숙자 쉘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또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윌셔 벌몬 교차로에서 열린 제7차 노숙자 쉘터 반대 집회에는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공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쉘터 건립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허브 웨슨시 의장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베니스비치 노숙자 쉘터 반대위원회 등 타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웨슨 의장과 가세티 시장이 노숙자 정책 실패에 대한 짐을 구체적인 검토 없이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허브 웨슨시 의장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 중인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앞으로도 추가 소송을 통해 쉘터 건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프로젝트 진행을 막는 한편 시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북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 소방국은 지난 주말 세크라멘토 북서부 지역 욜로 카운티에서 발생한 카운티 산불이 현재까지 4만 4,500에이커를 전소시켰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시간당 1,000에이커를 태우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카운티 산불은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 지역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파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0월 북가주 사상 최악의 산불로 주민 40여 명이 숨지고 주택 만여 채가 손실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산불 현장에는 수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캔자스주 오벌랜드 파크의 선라이즈 포인트 초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교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격범은 근로자들을 쏜 뒤 차량을 강탈해 도주했으나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학교에는 방학 중이라 학생과 교사는 없었으며 총에 맞은 근로자들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절도를 하려다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한국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식 기업 해외 진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국에 진출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은 63개로 총 1,27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 수가 전년도보다 91개 증가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한 한국 요식업 프랜차이즈 숫자는 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한 미국 남성이 연방수사국에 체포됐다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민인 디미트리우스 피츠는 클리블랜드에서 열릴 예정인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에 폭탄을 설치해 사람들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츠는 알카에다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자신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도 폭발물을 실은 트럭을 이용한 추가 테러를 저지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의 리틀 레드 스쿨하우스는 어제 올해 안으로 인종별 학급 편성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과 비백인 학생들로 나눠 수업을 진행해왔던 이 학교는 최근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피부색으로 나눠 학급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독립기념일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영상 23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역시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